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하고 벡터끼리의 곱셈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겠는데요. 벡터하고 벡터끼리의 나눗셈은 지난 시간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되게 좋아하셨을 건데, 왜냐하면 벡터하고 벡터끼리의 나눗셈은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은 벡터하고 벡터끼리의 곱셈은 아쉽게도 두 가지의 어떤 분류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벡터끼리의 벡터의 곱셈을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현상, 전자기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에 그거에 대한 어떤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배울 것은 벡터하고 벡터끼리의 곱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스칼라 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곱이라는 거는 스칼라,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1 플러스 1, 2죠. 그죠? 이것을 스칼라, 1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는데 1 플러스 1은 2다. 이것은 덧셈에 해당되겠고요. 1 곱하기 1은 1이죠. 이거는 스칼라 곱이라고 이제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스칼라 곱이 아니라 스칼라 곱이라는 것은 벡터하고 벡터를 곱했는데 이게 결과가 스칼라 값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스칼라 곱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느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라는 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벡터라고 하는 놈은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크기가 요 화살표의 길이만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어쨌든 지금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벡터를 A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B라는 벡터는 같은 방향이 아니고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벡터를 B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A 벡터하고 B 벡터를 곱한다. 근데 이제 스칼라 곱을 한다. 자, 이 부분은 요 A 벡터하고 B 벡터의 사이각에 해당되는 각도가 나타나는데 이 각도에 여기에 코사인의 값을 얘기합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A 벡터라는 놈하고 B 벡터라는 놈의 이제 스칼라 곱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점을 하나 찍어주고요. 이거를 A 벡터 도트 B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 벡터하고 B 벡터의 스칼라 곱을 취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A 벡터 도트 B 벡터는 어떻게 하느냐. A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A 벡터하고 B 벡터의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함수에 해당됩니다. 코사인 함수. 그래서 이와 같은 정의를 따집니다. 자, 한번 보시죠. A 벡터의 크기 스칼라입니다. 이거 크기만 가지고 있고요. B 벡터의 크기 스칼라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이각을 코사인 취한 값도 스칼라입니다. 즉 결과값은 뭐다? 결과값은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량으로만 우리가 이제 표현해 준다. 이게 스칼라 곱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 스칼라 곱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A 벡터 도트 B 벡터라고 하는 도트 프로덕트를 취할 때 그럼 거꾸로 한번 B 벡터 도트 A 벡터를 취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스칼라 곱으로서는 이게 이꼴 관계, 즉 같다라는 관계에 나타납니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A 벡터를 먼저 취하든 B 벡터를 먼저 취하든 이 순서에 상관없는 도트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자, 그럼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이각 세타를
평면인 상태에서는 이게 세타를 측정하려고 하면은 각도기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각도기를 매번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벡터하고 B 벡터의 도트, 사이각 A 도트 B 벡터의 사이각 세타를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A 도트 B라고 하는 스칼라 값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 푸는 방법으로서 이와 같은 게 A 벡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일반적으로 표현해준다 했냐면은 직각좌표계에서 AX, 즉 뭐냐면은 크기, 그 X 방향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 요걸로 취해주고요. 그 다음에 Y 방향의 크기하고 Y 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Z 방향의 크기하고 Z 방향의 단위 벡터, 요렇게 표현해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A 벡터의 성분 벡터로 나타낸 표현 수식이 됩니다. 요렇게 되겠고요. B 벡터라고 불리는 것은 똑같이 써주면 BX, AX 플러스 BY, AY 플러스 BZ, AZ.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서 단위 벡터를 사용해서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내줘서 덧셈과 뺄셈을 할 때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취할 때는 이와 같이 다음 부분에 보면은 A 벡터 도트 B 벡터는 A 벡터를 이렇게 풀어냈고요. B 벡터를 또 소문 벡터를 사용해서 풀어냈어요. 그 사이에 점을 하나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벡터 요거하고 요거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총 몇 개가 나옵니까? 서로 도트 프로덕트를 해야 될 게 총 9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 9가지를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A 도트 B라는 수학적인 표현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죠. 이 9개를 다 하기 싫어. 자, 그러면은 한번 하나씩 한번 봅시다. 어떤 법칙이 있겠죠. A 벡터하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AX, BX, 그 다음에 AX 도트 뭐가 되겠습니까? AX가 되겠죠. 자, 여기와 같이 AX 도트 AX는 뭐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X 도트 AX는 우리가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의 어떤 이론에 의해서 AX 정의에 의해서 AX 도트 크기 AX 도트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이각이죠. 같은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이각은 0도가 됩니다. 즉 뭐냐면은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여기 다 크기가 1이 되겠죠. 즉 뭐냐면은 AX 도트 AX, AY 도트 AY, AZ 도트 AZ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입니다. 사이각이 0도이기 때문에. 반면에 AX 도트 AY 이거는 서로 직각을 이룬다라고 했죠. 이 직각을 이루는 놈은 코사인 90도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90도는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즉 뭐냐면은 이 부분은 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벡터가 서로 다른 단위 벡터들끼리의 도트 프로덕트는 제로고요.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끼리의 도트 프로덕트는 1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해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AX, BX 플러스 AY, BI 플러스 AZ, BZ라고 하는 스칼라 값의 어떤 덧셈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게 A 도트 B라고 하는 우리가 연산을 일반적으로 취할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이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사이각 세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알 필요가 없죠.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칼라 곱셈의 응용 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투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칼라 곱셈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즉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B라는 어떤 임의의 벡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B라는 임의의 벡터. 자, 그런데 이 B라는 벡터가 A라는 어떤 축에 투영을 시킨다. 즉 빛을 비춰가지고 그 축의 직각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지게 만든다. 이게 투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림자가 진 요 길이는 요만큼 되겠죠. 그죠? 요만큼 된 길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요거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사이각 세타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수학 공식에서 삼각함수 공식에서 B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됐습니까? 요 길이가 됐죠. 그죠?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B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 B라는 것은 B 벡터의 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되겠는데 여기에 뭔가 도트 프로덕트를 취하려고 하니까 뭘 하나를 두고 싶은데 우리가 수선을 내리고자 하는 방향에 단위 벡터를 A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A 벡터의 크기 또한 1이기 때문에 요거는 B 벡터의 크기에다가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취하는 것과 같다. 즉 뭐냐? B 벡터 도트 요 단위 벡터 A의 도트 프로덕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도트 프로덕트는 뭐라 했습니까? 결과값이 스칼라량이 나온다 했죠? 스칼라량. 그렇기 때문에 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요 길이만 구하라 그러면은 투영된 길이만 구하라 하면은 B 도트 A가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요렇게 투영된 부분에 벡터를 구하라 하면은 B 도트 A에다가 뭘 또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은 그 투영된 방향에 벡터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영을 스칼라곱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벡터하고 벡터의 곱에 해당되는 우리 벡터 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하고 벡터를 곱했을 때 그 결과값이 스칼라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번엔 벡터 곱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하고 벡터를 곱했을 때 그 결과값이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벡터 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다시피 그려볼게요. A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이각은 존재한다 했죠. 세타가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A 벡터하고 B 벡터의 스칼라 곱이 아니라 벡터 곱은 이렇게 우리가 크로스를 취합니다. 이 크로스. 그래서 A 크로스 B라고 하고요. 요거를 벡터 곱이라고 하는데 이 벡터 곱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그냥 스칼라로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사이각 세타의 코사인 함수가 아니라 사인 함수에 해당됩니다. 사인 함수. 자, 요렇게 해놓으면은 이 결과값은 스칼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벡터가 되기 위해서 단위 벡터 하나가 붙어야 되겠죠. 이 단위 벡터를 일단 AN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로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값은 뭐가 된다? 결과값은 결국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자, A 벡터하고 B 벡터의 이제 그 사인 함수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에 해당됩니다. 아까 A 벡터하고 B 벡터를 했을 때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들었죠.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뭐가 되느냐? 면적 S가 A 벡터하고 B 벡터 사인 세타. 요 세 가지를 곱한 게 이 면적 S가 됩니다. 즉 뭐냐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즉 A 벡터,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 곱은 벡터 곱의 크기는 뭐냐? 그 벡터 A하고 B 벡터가 나타내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나타내고요. 그럼 이제 요 방향 A에는 그러면 또다시 뭘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방향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A 벡터하고 요 그림에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A 벡터라는 놈이 있고요. 여기에 B 벡터라는 놈이 있을 때 A 벡터하고 B 벡터가 결국 만들어낸 크기는 이와 같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된다 했죠. 그죠? 면적 S지만은 그 벡터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하면은 오른손 방향에서 아까 전에 표현했을 때 A 벡터,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A가 먼저 나오고 B가 먼저 나왔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A에서 B로 요 네 손가락 있잖아요.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감아 봅시다. 감아 봤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그 결과값의 벡터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여기에서 A 벡터에서 B 벡터로 이렇게 돌렸을 때 내 손가락을 돌렸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의 단위 벡터 AN이 결국에는 뭘 나타내느냐. 아까 전에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 사인 세타의 AN이라고 했죠. 그 AN이 요 A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A 벡터하고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즉 벡터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 자리가 이렇게 서로 뒤바뀔 수 없습니다. 뒤바뀌면은 마이너스 반대 방향의 단위 벡터 AN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크로스 B 벡터는 B 크로스 A 벡터의 마이너스 값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렇게 교환 법칙 있잖아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이와 같이 자리만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 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A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B 벡터가 존재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방향을 우리가 이제 이 사이각 세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이각 세타를 각도기가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A 벡터, B 벡터를 이렇게 성분 벡터를 활용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로 해놓으면은 총 몇 가지가 나온다 했어요? 9개가 나옵니다. 9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단위 벡터들끼리의 이번에는 크로스 프로덕트. 같은 방향도 있고 다른 방향도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은 뒷부분에서 이제 보시면은 AX 크로스 AY는 AZ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AX, AY, AZ, 즉 XYZ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그래 됐을 때 하살표를 X에서 Y, Y에서 Z 이런 방향을 순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Z에서 Y로 가고 Y에서 X로 가고 X에서 다시 Z로 가는 이 부분은 역방향입니다. 자, 여기에서 순서를 봅시다. X에서 Y로 간다라고 했을 때 X에서 Y로 간다라고 했을 때 무슨 방향이죠? 순방향입니다. 순방향은 양의 부호, 즉 플러스 부호를 붙이면서 어떻게 하느냐. X, Y 다음에 나타나는 게 Z죠. 그 AZ를 그대로 붙여버리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 Z에서 Y가 나왔죠. Z 찾아봅시다. Z에서 Y가 나왔으면 무슨 방향이죠? 역방향입니다. 역방향이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되고 Z에서 Y로 해서 그 다음 AX가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AX 이렇게 취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향끼리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사인의 함수이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는 사인 0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0도는 0이 되죠. 그래서 같은 방향은 이번에는 0이 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앞서 보였듯이 이와 같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암기를 하자니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벡터 곱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행렬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됩니다. 이 행렬식 이용하는 방법을 잘만 활용하면은 벡터 곱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에서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한다. 자, 행렬식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맨 첫 번째 쓰는 행렬은 단위 벡터를 씁니다. AX, AY, AZ를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하는 것은 A 벡터의 크기만 나타냅니다. AX, AY, AZ.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B 벡터의 마지막 크기 BX, BY, BZ를 나타내면은 이 행렬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첫 번째 X 방향으로 보겠다 했을 때 AX를 두고 요 나머지 4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각되는 나머지 4개죠. 요거는 어떻게 푸느냐. AY, BZ를 서로 곱한 거에 그 다음에 요 반대 방향의 대각선 AZ, BY를 어떻게 곱해가지고 빼준 거. 즉 뭐냐 하면은
여기에 봅시다. AX가 그대로 있고 여기 AY, BZ가 먼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AZ, BY가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서로 뺀 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번에는 AY라고 하는 방향 성분을 요거 오탑니다. AY, AZ 요렇게 돼 있을 때 요 AY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번엔 대각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니까 여기 AX, BX를 여기에 잠시 빌려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AY를 기준 두고 여기에 또 네 개를 볼 수 있겠죠. 똑같이 AZ, BX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역방향 AX, BZ 요거를 마이너스 취한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또 플러스하고 AZ 부분은 요 나머지 네 부분 이번에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요거를 똑같이 해서 AX, BY 그 다음에 여기에 AY, BX 해서 마이너스 취한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식을 잘만 활용하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를 얼마든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연습을 많이 해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